아직도 구독자가 60만 명이 안 됐어. 아우 어떡해. 몇 명 남지도 않았어 지금. 지금 구독 좀 해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구독을 하신 사람 안녕. 별로 없구나 지금.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할 건데. 자, 이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근황 5만 원대 안경 끼고 사무실 정리 경호견 훈련. 야, 뉴시스 미영아.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니? 왜냐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구조가 김건희가 언론사에 주는 일종의 단독이에요. 이번에 TV조선이 왜 저 송경호 이런 사람들 중앙지검 하는 거 똑같은 단독이란 말이야.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내가 마치 이 사람을 막 인터뷰하자고 삼고처리해서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정치인이 해달라고 삼고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약간 이상한 구조인데 지금 구조는 김건희 우상화 작업의 일종입니다. 소탈한 사람? 5만 원짜리 안경 잠깐 물어볼게. 여기도 안경 이게 엄청 많거든요. 야 잠깐만. 내가 지금 이게 잘 안 쓰는 안경이었는데 이 안경을 쓰면은 니들이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니? 김건희가 치마를 입으면은 그 치마가 저기 쇼핑몰에서 5만 원짜리인 거 어떻게 하냐고. 다 김건희 발 단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그 취임날 김건희가 찬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그 하얀색 면티를 입고 강아지를 이렇게 껴안고 찍은 최근 사진에도 또 그 시계를 차고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이 스마트폰을 시계로 보니까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렇게 액세서리로 저도 이제 오늘 시계를 차고 왔는데 저도 이제 시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김건희가 찬 그 시계가 뭔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벨기에 상품이고요. 가격이 한 1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저가죠.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시계가 뭐지? 이제 그 시계를 찾아봤는데 이제 콧빵빵이에요. 콧구멍 아니고 그냥 콧빵빵이에요. 제가 그 상품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홍보될까봐. 네, 근데 그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김건희가 차고 있었던 그 시계 라인이 입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뇌피셜을 한번 풀어보면 분명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김건희가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나님이 끼고 있는 안경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인지는 미리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분명히 김건희가 이 시계를 차고 있을 때 이 시계를 어찌 보면 간접 PPL처럼 PPL식으로 시계를 차고 그 시계를 차면 이 시계를 이제 팔 생각을 해서 지금 입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뇌피셜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표가 노출이 됐는데 내가 하라 그랬어요. 이건 네. 중요한 게 아니야. 잘 오히려 팔릴까 봐. 김건희가 PPL 함으로써 안 안 팔려. 사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근데 실제로 김건희가 하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 작업은 소탈하다, 검소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번에 차고 나왔던 숨어져 있는 팔찌는 엄청 200만 명품이고 겉으로 크게 보이는 제품은 서민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 저 여기 아까 그 5만 원대 안경 끼고 사무실 정리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화장지가 등장해요. 요거 말고 그 앞서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화장지가 등장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경에 집중할 때 우리는 화장지에 집중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화장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도 있고요. 옆에 지금 그 형광색도 있잖아요. 네. 실제 어떤 제품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또 눈이 보배라고 어설프게 프랑스에 살 때 제가 이 매장을 보고 너무 감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매장에 이 두루마리 화장지인데 색색별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이 정도의 가격에 팔고 있지만 정식 수입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식 수입사와의 김건희의 관계를 또 해보자니 너무 복잡해서 그냥 패스하고 이 정도의 화장지를 쓰시는 분께서 왜 하필 내 안경은 5만 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 부분이 의아했던 그러니까 거죠. 간단하게 5만 원짜리 안경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냐면 기자와 자기 그 팬클럽이라고 하는 뭐 건사랑인지 뭔지 요 팬클럽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장지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의 팬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최근에 언론 보도 하나가 있었죠. 이재명 떨어뜨리자 김건희 9만 팬클럽에 좌표찍기. 야
지금 회원 가입 안 받는데도 제명인의 마을은 20만이 넘어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건 드루킹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좌표짓기. 이재명 떨어뜨리자. 이게 가장 더 큰 문제일 수 있고 우리가 뭐 저 김건희 발로 해가지고 무슨 사진 같은 게 찍혀 나오면서 검소한 사람 막 소박한 사람 이미지 메이킹 엄청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주도하는 게 김건희 본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난 이것 보고 이거 분명히 리마인드 웨딩 맞죠? 다시 재촬영했다고 저는 강력하게 그러니까 주장해 봅니다. 윤석열이 결혼식 할 때 위치도 다르다니까요. 그 결혼식 사진으로 저번에 한번 보도가 됐던 그 흐릿한 화면은 윤석열이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자체는 그 당시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2012년 그 얼굴이 아니죠. 네. 지금 윤 대통령 김 여사 결혼식 화제 오드리 헵번인 줄 근데 사진 출처가 취임식에 초대된 극우 유튜버야. 이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흘리는 거예요. 야, 맞아요. 김건희 예쁘다. 오드리 헵번 같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영부인 되는 사람은 엄청 예쁜 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 그 유튜버들한테도 접근을 했듯이 우파 유튜버들 심지어 저는 이 채널도 처음 보거든요. 이런 애들까지 다 관리해서 이 취임식에 초청장까지 보내는 그런 짓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리마인드 웨딩 뭐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저게 이제 2012년 당시 사진이라고 지금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대통령 그 집 업무를 시작하면 서로 그게 남편이 너무 바빠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서로 화이팅하기 위한 의미로 리마인드 웨딩을 한번 했습니다. 이러면 스토리도 얼마나 예뻐. 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해줄 건데 저걸 2012년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지금 김건희가 계속 저렇게 사진을 여기저기 뭐 우파 유튜버랑 접촉하고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뭐 PPL 같은 거 하면서 공개하는 이유가 과거 사진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사진을 검색하면은 옛날 사진이 좀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그 정도로 그건 네, 원했죠. 지금 아이고, 지우고 있다. 예, 지우고 있어요. 태권도 할아버지가 분명히 남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부터 김건희라고 부르지 마세요. 네. 김명신으로 부르세요. 아 남상 김명신 자기 씨.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개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 이름 불러줄 필요가 없어. 그렇지. 명신해. 명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명신 MS 도스라는 프로그램 새로 런칭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윤석열이 출근할 때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면 막 후광이 아우라가 엄청 비치지. 형광등 100개인가요? 네. 자세히 보면요 얼굴에 화장 떡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연예인도 아니고 출퇴근할 때마다 화장 떡칠하고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공식 행사 같은 걸 빼고 나면요 그냥 맨 얼굴로 늙어가는 그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지각할 사이에 화장 떡칠하고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지각이라는 거죠. 지각을 하면서 화장은 또 이렇게 다 하고 나오는 건데 보면은 또 화장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니까 얼굴이 이제 피부가 썩어가기 때문에 그거 커버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그 꽃미남 돼가고 있어 지금 화장 떡칠로만 보면은. 꽃 그리고, 아니고 곧. 그리고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이런 사진 유출 엄청 하잖아요 지금. 옛날 사진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난 사진이야. 선제 퇴근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 저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김건희 쪽 애들이 좌표 찍고 왔을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탈한 대통령이라고 그래. 근데요 이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지나가는 시민이 경호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이 사진 누가 찍었겠냐고. 경호원을 막 밀치고 가가지고. 이 사진은 윤석열 관계자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론 보도될 때는 제보 사진으로 등갑을 하는 거예요. 독자 제공. 이 짓을 지금 김건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개사과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의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지. 신세계백화점 그 쇼핑 갔을 때 비서실에서 몰랐잖아요. 나중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따로 비서실 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강용석이 윤석열하고 전화했다는 것도 그거 아니야. 윤석열이 비서실에 말해주지 않으니까 의뢰껏 쉴드 치려고 통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바로 까여버리잖아요.
난맥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보안 유지가 안 된 게 괜찮은 겁니까? 진짜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사실 아크로비스타 자체에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 사진에 의하면은 그냥 일반 시민이 주민이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요 하면서 찍어서 올렸다. 근데 저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저거는 완전히 그 박근혜하고는 다른 형태의 농단인 거예요. 박근혜는 그러니까 부속실장이나 총무비서관들하고 너무 짬짬이가 돼가지고 최순실이라는 외부의 인사가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 그 업무에 개입했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비서실하고 윤석열 그 가정하고 따로 놀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일종의 어떤 기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일종의 그러니까 김명신식 이미지 메이킹인데 오히려 이게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 누가 올렸을까? 명신이니? 할 수도 있고 김명신 비서조직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노출시키는 이유는 윤석열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강아지 고양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뭐 강아지가 주인 안 닮았네요 이런 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분명히 보이는 거지. 저거 김명신이 하고 있는 거 맞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랑 따로 노는 대통령이 이게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진짜 막 경호 문제 같은 거나 나중에 헛나가기 시작하면요. 김건희는 지금 비서실에 내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발을 못 담그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비서실도 못 믿는 걸 거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런 작업들을 속보이게.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언젠가 외교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규칙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외교 초청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초청받은 그 외빈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경호 수칙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어떤 절차가 아니라 비선으로 인해서 저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경호상 너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초청을 안 하고 말아버리죠. 그리고 가더라도 분명 사고 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계실 때 가끔씩 이제 그 북한에서 보내온 풍산개들과 놀아주는 모습들 누가 우연히 지나가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이미지 작업을 위해서 그게 뭐 우상화가 아니고 대통령이 필요한 동향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로 그렇죠. 언론에 배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이 과정들이 있는데 무시로 청와대 그러니까 저 양재택 비서실은 잘 모르는 이런 사진들이 SNS에 무시로 올라온다는 것. 지금 아까 말한 좀 전으로 돌아가면 그 뭐 뉴스원 같은 데서 이렇게 단독으로 막 김건희 뭐 쪽 올리고 하는 것. 그리고 김건희 측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거기다가 심지어는 김건희가 이제 드루킹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심각한 거라고 봐야겠죠. 극우 유튜버한테 이 사진을 주고 그 사진이 지들 방송에 나가게 만들어서 그러고 보니까 그 사이버 전사 10만 명 양성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수장이 또 김건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무섭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실내 아니야? 아크로비스타 안쪽 실내잖아요. 아니에요? 네. 마스크 안 쓰고 있네. 아니 아마 입구일 거예요. 완전히 실내는 아니고. 그거 알려줄까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곳이 규정이 있는데 실내와 실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2면 이상이 뚫려 있을 땐 실외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구다. 입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몇 면이 뚫려 있어요. 입구 안에 면, 들어가 있어요. 한 한 면. 면이잖아요. 근데 왜 그 지하철도 덮개가 없는 데 있죠. 네. 야외 네. 지하철. 그런 곳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2면 이상이 뚫려 있잖아. 하늘도 뚫려 있고 앞도 뚫려 있잖아요. 아까 쟤는 그 어떻게 화장지 맞추는 보였던 그 김명신 사진도 그 실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스크 안 쓰고 얼굴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건 뭐 자기 개인 공간이면 상관이 없는 아, 그래요? 거죠. 아니 우리-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도 방송하잖아요. 너무 아. 트집잡지 마세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사실은 이게 비선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비선이 이미 시작된 거라고. 자기 팬클럽들 조정에서 드루킹까지 등장하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